네, 안녕하세요. 정통국어 0601. 이제 시나리오 작품을 같이 볼 건데요. 희곡이랑 시나리오. 오늘은 이제 5강이랑 6강을 이번 영상에서 바로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강부터 볼게요. 수일이와 수일이입니다. 자, 전체 줄거리부터 한번 볼까요? 평소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수일이는 엄마와 갈등한다. 갈등하면 우리 소설에서 배웠었죠. 특히 인물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외적 갈등이 되겠죠. 자, 수일은 쥐에게 자신의 손톱을 먹여서 가짜 수일이를 만들고 하기 싫은 일을 대신 시킵니다. 가짜 수일이 가족들과 잘 지낼수록 수일은 외로움을 느끼고 가짜 수일과 수일의 처지가 역전이 됩니다. 수일과 가짜 수일이 몸싸움을 벌이고 가짜 수일이 다시 쥐로 변한다. 수일은 가족들과 파티를 열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온다.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요. 자, 세모 한번 봅시다. 이 작품은 집주인이 함부로 버린 손톱 발톱을 오랫동안 주워 먹은 쥐가 주인으로 통갑해서 주인 행세를 하는 이 징가쟁조라는 설화에서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등장인물 소개를 해주죠. 수일이, 수진, 엄마, 아빠, 가짜 수일, 그리고 장소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무대 오른쪽은 거실이고 수일의 방이다. 이 무언가를 찾고 있다. 소파에 눕는다. 하고 설명을 해주죠. 이 부분이 이제 해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하고 이 첫 번째 장면, 학원에 가기 싫어 하고 나오는데 이제 중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 수일이가 요 동생이랑 또 비교를 당하면서 공부하기 싫고 숙제하기 싫고 누가 대신 나 대신 이렇게 좀 공부도 해주고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수일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 먼저 제목부터 볼게요. 수일이가 가짜를 만들어낸 이면에는 성적 제일주의와 경쟁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숨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제목. 원설화의 내용은 아까 진가쟁주 설화 봤었죠? 어느 날 나타난 가짜로 인해 진짜가 가짜로 몰려 쫓겨나 갖은 고생을 하고 이후 조력자의 충고로 고양이를 데려온 진짜가 가짜를 잡고 다시 복권하게 되는, 되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이다. 자,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일이가 그 설화 이야기를 듣고 들쥐한테 손톱을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짜 수일이가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여기 제목 먼저 볼게요.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진짜 수일이 일부러 가짜 수일을 만들어내고 가짜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 나머지 관계가 역전되는 독특한 구조로 변주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일이는 이제 날 따라와. 너는 이제 여기서 지낼 거고 저기는 여기야. 이렇게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라면서 가짜에게 설명을 막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중간에서 끝이 나는데요. 마지막 문단을 한번 볼게요. 자, 지약을 본 가짜 수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지약 놓는 곳을 찾는다. 수일이가 방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가짜 수일이에게 손짓을 한다. 가짜 수일이가 방으로 뛰어들어가면 방문이 닫히고 무서워하는 가짜 수일의 목소리와 함께 무대의 불이 꺼진다. 근데 이제 여기가 결말이 아니죠. 아까 우리 전체 줄거리를 읽었을 때는 두 사람이 싸우고 진짜 수일이가 결국엔 이겨서 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데 지금은 아직 중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대에 불이 꺼진다 라는 거는 이 공연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다음 장면으로 전환되기 전에 이 불이 꺼지는 장면 전환 시기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의 갈래는 희곡이었고요. 일상생활에서 겪는 소년의 갈등, 특히 엄마와 수일이가 겪는 인물과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을 그려내고 있었고, 이 옛날 이야기, 설화에서 이 이야기 모티브를 가져와서 사건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손톱으로 또 다른 자신을 만드는 이런 비현실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러면은 뒤에 문제도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고 또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5번 비현실적인 사건. 손톱을 먹은 쥐가 사람이 되어서 이 주인공이 자신의 바람을 실현하는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가나다를 한번 볼까요? 자, 기억. 여기선 이제 설명을 해주는 해설 부분이고, 여기 괄호 안은 이렇게 행동하세요 라고 하는 지시문, 그리고 여기는 인물이 직접 말을 하는 대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해설 지시문 대사 해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주된 갈등의 유형은 이제 3번 외적 갈등, 이 수일이와 엄마가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주된 갈등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일이 작품은 뒤에 남은 문제 여러분이 또 각자 마저 풀어보면 되겠고요. 이제 6강 반올림 누리구들을 찾아서 이 작품도 지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줄거리. 세 남매 중 둘째인 옥림이는 엄마에게 자신도 언니나 동생처럼 침대를 사달라고 조른다. 옥림은 가구점에서 엄마가 언니의 침대만을 새로 사주고 자신은 언니가 쓰던 침대를 쓰게 되자 화가 난다. 말을 듣지 않는 옥림과 이에 화가 난 엄마는 서로 갈등이 깊어진다. 여기에서도 옥림이와 엄마, 인물과 인물, 그래서 이 외적 갈등, 수일이랑 마찬가지로 또 등장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빈혈로 쓰러진 옥림이의 모습에 엄마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옥림이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옥림이는 자신의 침대를 갖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드라마 대본, 아까는 우리 수일이 희곡이었죠. 이번에는 드라마 대본 시나리오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옥림이 엄마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섬세하게 보여준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희곡에서는 막 그리고 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시나리오니까 장면 번호, 씬 넘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장소 나오고 그리고 지시문, 대사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먼저 한번 각자 읽어볼게요. 자, 보면은 이제 옥림이는 엄마는 나만 미워해. 언니는 장녀라고 예뻐하고 하림이는 동생은 남자라고 예뻐하고 나만 안 좋아해. 이러면서 엄마에게 막 화를 냅니다. 자, 그런데 옥림이가 나중에 빈혈로 쓰러졌나 봐요.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 엄마가 막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막 옵니다. 나 빈혈이란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하지. 왜 그랬어?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막 타박하는 듯이 이렇게 속상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막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엄마 옥림이가 이렇게 엄마를 봤는데 이 눈물을 닦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아까 한 말을 수정해야겠다. 바로 닮은 점이 하나 있어. 좋아하는 사람한테 티를 안 내는 거.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퉁명스럽게 대하는 것. 그게 엄마와 옥림이의 공통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옥림이가 엄마의 사랑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엄마, 아빠도 자식을 편애할 수 있고 나는 여전히 둘째다. 그게 현실이야. 그래서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내가 나만의 방식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나 컴퓨터 사줘. 라고 이제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사랑을 이제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갈래의 시나리오 대본이고요. 엄마와 옥림이의 갈등을 제재로 주제는 새 침대로 인한 옥림과 엄마 간의 갈등, 그리고 해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엄마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기 청소년의 심리 상태를 잘 드러내고 있고, 특히 여기 나레이션이 조금 자주 나왔었죠. 그래서 이 옥림이의 내적 독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뒤에 문제도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고 몇 개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적절하지 못한 거. 자, 인물 수에는 제약이 없으나 시간적 제약은 많다. 그런데 시간적 제약도 없다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극적 효과를 위해서 운율이 있는 말로 압축한다.
이거는 어떤 관리의 특징이죠? 바로 시의 특징이죠. 그래서 1번에는 4번, 5번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윗글과 보기의 공통점. 자, 여기 보면은 제2막 1장. 그럼 요거는 희곡이겠구나. 그리고 여기에 설명 먼저 해주고 이 두 사람이 나와서 지시문과 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희곡과 시나리오의 공통점을 찾으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인물들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은 소설은 인물의 심리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라고 물으면은 서술과 묘사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남은 문제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